오늘은 삼치낚시 채비와 액션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삼치를 다 잡고 있는데 나만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분명히 여기에는 내가 있는 이곳에는 삼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못 잡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채비 설명과 삼치 낚시 꽝 치지 않는 낚시 방법, 액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슬부 빡상입니다.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 낚시를 할 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첫 번째는 이렇게 채비 끝에다가 메탈이나 스푼을 연결을 해서 낚시를 하는 채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카드 채비 끝에다가 메탈을 연결을 해서 채비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 채비를 2단에서 3단 정도 연결을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 메탈이나 스푼을 사용해서 낚시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원줄에다가 핀도레를 연결을 해서 바로 메탈을 연결을 해서 낚시를 해요. 이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카드 채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채비를 구매하게 되면요, 1385 1485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13은 바늘의 크기를 뜻하고요, 두 번째 있는 85는 원줄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5 얘는 목줄을 뜻합니다. 이 카드 채비에는 10개의 바늘이 달려 있어요. 이 10개 바늘을 다 피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잘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바늘을 끄네요. 저는 지금 3단 채비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바늘 3개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빼줘요. 그럼 바늘 하나가 빠져나오고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엉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또 당겨요. 그럼 또 두 번째 바늘이 나오죠. 얘를 또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쭉 당기면 세 번째 바늘까지 쭉 빼주셔요. 그리고 쭉 당깁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바늘이 나오는데 이 네 번째 바늘을 사용할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네 번째 바늘에서 이 바늘의 묶음과 이 세 번째 바늘 묶음 사이 중앙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늘이 달린 카드 채비가 떨어져 나오겠죠. 이렇게 양 끝에는 지금 핀도레가 없이 줄만 달려있는 상태예요. 양 끝에다가 핀도레를 달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 끝에다가 핀도레를 달아주게 됩니다. 끝이에요. 아까 끊을 때 왜 다음 바늘의 중간 부분을 자르게 됐냐면, 이 다음번에 사용해야 될 바늘이 있잖아요. 이 바늘도 이 부분에다가, 이 바늘의 이 부분에다가 핀도레를 묶어야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남겨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바늘을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핀도레, 앞뒤로 핀도레를 연결을 해서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아이고 꼬여버렸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꼬이면 답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바늘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걸 위아래를 바꿔서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줄과 원줄이 안 꼬이게 하려면 이렇게 설치하는 게 맞겠죠. 이 방향으로 놓고 이 윗부분에다가는 원줄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 마지막 부분, 밑에 부분에다가는 메탈을 혹은 스푼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채비 구성은 끝났어요.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요, 바로 메탈이랑 스푼의 색상 그리고 무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는 14g짜리만 사용합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862ml 때 최대 허용치가 30g 정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 부하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비거리 상승이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저랑 애봉이가 다루기에는 좀 힘든 무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좀 일반적인 지그헤드를 사용한다든지 메탈을 사용한다든지 할 때 저희에게 가장 맞는 무게는 2분의 1온스 정도, 약 14g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g짜리 메탈을 사용하고 스푼도 14g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의 생각인데 아무래도 대상 어종에게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어종의 눈에 좀 더 보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벼울수록 얘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채공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대상 어종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낮은 그램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고기 있으면 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색상만 준비를 해요. 뭐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고추장이라고 하죠. 가장 많이 써요. 왠지 모르겠는데 실제 느낌상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놈이 안 물 때 반대 계열인 파란색 일반, 이게 좀 더 내추럴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놈을 사용을 합니다. 해가 정말 눈부시게 뜨고 정말 반짝반짝 거릴 때 금색 반짝이를 사용합니다. 스푼도요, 그냥 저렴한 거 하나에 뭐 4,500원짜리 하는 놈, 이렇게 벌크 제품이라 그래서 대량으로 있는 놈을 구매를 하면 좀 더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색이랑 은색 대표적인 색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탈은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1,000원 넘는 거 너무 비싸잖아요. 1,000원 안쪽으로 되는 놈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탈이 2,000원짜리 뜯기면 아깝잖아요. 속 터지잖아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액션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삼치의 피딩 시간은 일단 아침에 일출 시간 가장 활성도가 좋다고 들었고요. 두 번째로 만조 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액션법은 삼치는 어떤 다른 액션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캐스팅을 하고, 그러니까 루어를 던지고서 채비가 물에 딱 데이는 그 순간부터 릴링을 시작을 하고, 안 문다 그러면 다시 던지고 물에 딱 데이는 그 순간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감고, 이런 식으로 속으로 카운트를 하고서 수심층을 찾아서 리트리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 감는 거를 하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삼치 낚시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았어요. 맞구나. 야미도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삼치 낚시를 하러 갔었고요. 저희 옆에 계신 분은 광어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낚시가 끝났어요. 약 3시간 정도 낚시를 했고요. 저희는 바닥을 찍고 리트리브, 바닥 찍고 호핑 2번 하고 리트리브, 그러니까 호핑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강하게 들어 올려서 채비를 띄우고 리트리브, 2번 들어서 리트리브, 3번 들어서 리트리브, 이렇게 수심층을 바닥부터 공략을 하고 있었고요. 그 광어하러 오신 분은 당연히 광어니까 바닥고기잖아요. 바닥 찍고 다시 호핑 주고 가라앉히고, 호핑 스테이, 호핑 스테이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광어가 안 물고 삼치가 계속 문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10마리 정도 잡았을 때 그분은 20마리를 잡았어요.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5마리를 잡은 거죠. 그분은 혼자서 20마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3시간 동안. 지금 여기에 삼치가 나오고 있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 분명히 옆에 사람은 계속 잡아요. 근데 나는 못 잡고 있다. 유형층을 못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상층을 노리고 있다, 중층을 노리고 있다고 싶었으면, 이 두 곳을 노리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 바닥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채비 손실은 좀 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조 때 하라고도 들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조 때가 좋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킹 낚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간조 때 좀 더 멀리 나가서 최대한 장타를 치고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게 좀 더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별로 다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조 시작하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아예 입질이 끊겼어요. 전혀.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낚시를 접었는데 분명히 내가 가는 포인트별로 피딩 시간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어느 물때에 좀 더 나오는지, 근데 대부분은 들물 때 고기가 들어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치 낚시의 채비와 액션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저희가 사실 고수가 아니잖아요. 저희보다 훨씬 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을 보면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보다 더 못 잡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심지어 낚시를 하고 있다 보면 다른 분들이 와서 물어보기도 하시니까요. 그분들에게 진짜 아낌없이 드려서 그분들도 좀 손맛 좀 보시고 낚시의 진정한 재미, 그리고 손맛, 입맛 함께 즐겼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 고수분들께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물론 더 좋은 정보, 더 괜찮은 정보, 좀 틀린 정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니까 좀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초보분들께서는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만 낚시를 하시면, 뭐 엄한 데 가서 낚시를 하면 사실 좀 힘들 수 있는데 고기가 나오는 곳, 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오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낚시를 했었던 새만금,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한다면 정말 꽝 없는 낚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보분들께서도 좀 즐길 수 있는 낚시니까 같이 손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할 때마다 좀 창피한데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